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청담동의 메이크업, 헤어. 자, 이분들은 과연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연예인들 위주로도 하고 일반인도 많으시죠? 네. 근데 이제 청담동의 포레스타 메이크업 부원장님이시고 빨리 부원장님 다루신 거죠? 나이에 비해서는. 나이에 비해서는 빠른데 경력에 비해서는 좀 늦은 편이에요. 나이가 지금 34세 부원장. 보통 그 청담동 샵에 메이크업에 원장, 부원장 이 정도까지 가려면 경력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보통 스텝 생활을 한 4년에서 5년 정도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되면은 사실은 저희는 약간 경쟁이에요. 그때부터. 자기 홍보. 자기가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빨리 더 승급이 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방송 나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메이크업이나 헤어나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 네, 유명하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은 보통 대략 평균 뭐 그래도 뭐 1타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샵을 차리는 정도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런 분들은 물론 천차만별이긴 한데 최고 어느 정도 최선? 한 달에 1억 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달에 1억. 네. 한 달에 1억이면 연봉으로 하면 10억이 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그럼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샵마다 대표 원장님 정도면 그 정도 하나요? 대표 원장님이라고 해서 사실은 다 돈을 잘 벌지는 않고요.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금액이 나오는 거고 워낙에 뭐 정말 유명하신 분들은 그 정도 되죠. 딱 이름만 들어도 아, 그 사람 하는 정도 그런 사람들.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혼자 따거나 해서 이제 스텝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네, 옛날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이제 샵 근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자격증이 있어야만 샵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해서 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학교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그런 거를 알려주면서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해주고 학교를 안 가시는 분들은 이제 학원으로 가서 6개월 정도를 배우고 자격증을 습득을 해서 샵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제 이직을 하고 싶어. 직장 생활이 안 맞아, 체질에. 그리고 내가 소승재주가 좀 있어. 그래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 너무 나이가 늦은 게 아닌가.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몇 살까지 진입이 가능해요? 저희가 막내로 뽑을 때는 사실 25 정도이고요. 근데 이제 샵에서 근무하는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스태프들 중에서 뭐 선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27, 6 이렇게 되면은 이 선배보다는 아래 친구로 뽑아요. 너무 늦게 들어오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폐쇄적인 직업이네요. 그러니까. 진입이. 어떻게 보면 왜냐면 사실 막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바로 메이크업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는 애들이 더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고 나서의 이제 시작인데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메이크업을 하지도 못하고 이제 해보지도 못하고 그만 이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선배들이 있는데 자기가 나이가 많으면 약간 나이 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부리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우리 차원에서는 근무했던 애들을 지키고자 해서 아래 나이를 조금 더 어린 애로 뽑기도 해요. 그 나이 봐서. 나이 봐서. 뽑을 때 밑에 이제 직원들을 뽑을 때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뭐 낯 가리고 이러는 거는 사실 저도 워낙에 낯을 가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거는 저는 자세하게 그런 거는 굳이 막 안 보는데 딱 봤을 때 나는 뭔가 해야지 라고 눈빛이 열정.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열정. 약간 눈빛 흐린 애들 말고 그런 애들을 많이 보고 열정이 있는 친구. 열정이랑은 좀 달라. 이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면접 볼 때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귀 못 알아먹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 탈락. 하기는 자잘한 일들이 많고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워낙 샵이. 맞아. 예, 예. 손재주도 좀 있어야 되죠. 야무진 애들. 저는 개인적으로 손재주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일은 가리키면 되는데 이 센스는 사실 타고나야 되는 거거든요. 아, 감각. 근데 꼭 그런 메이크업의 감각이라기보단 일머리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일머리 빠릿빠릿하고 이런 거. 약간 그런 거. 막 예를 들어서 손님이 막 기침을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애들이 있고 뭐 물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그런 게 사실 센스거든. 그런 게 되게 처음에는 나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샵에다가 일부러 휴지를 떨어뜨린대. 그러니까 그 면접날. 그래서 그걸 줍는 애, 주워서 치우는 애, 아니면 그걸 그냥 보고 지나가는 애. 그런 걸 본대요. 진짜? 어디 샵에서? 샵이 아니라 회사. 회사인데 인사팀이 일부러 복도에 휴지를 떨어뜨린대.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대기하고 할 때 그걸 치우는지 본대.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뻔드르르 잘한다고 면접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맞아. 보면 그런 것들을 봐요. 그렇죠? 네. 저희의 성적표는 매출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매출이에요. 내가 얘랑 같은 실장이어도 내가 매출이 높으면 샵에서도 나한테 함부로 뭐 하지 못해. 완전히 경쟁. 자기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고 그다음에 자기 PR이 잘 돼서 손님이 많이 찾아오고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연예인들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처음 디자이너가 되면은 멘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선생님이 어땠냐에 따라 달라. 위에 선생님이 좀 손님을 넘겨주는 선생님이 있고, 그냥 위에 진짜 저기 어디 허벌판에 내던져져 있는 느낌이 들게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 나 완전히 빠꾼이잖아. 내가 더 잘 알아, 구조에는. 사실 청담도 헤어 메이크업의 구조는 내가 더 잘한다고 볼 수 있어. 나 혼자 얘기해도 돼. 혼자 네. 얘기해도 돼. 근데 원화 생활이 불규칙적이죠. 그쵸. 네. 아침 저녁이 따로 없죠. 네. 보통 아침에는 이제 연예인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엔 또 신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출장도 많고, 연예인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 있는지 몰라. 지금 어디야? 그럼 부산이고, 뭐, 지금 어디야? 그러면 뭐. 어디 파주에 가 있고, 일산에 가 있고. 그렇죠. 예, 굉장히 스케줄이. 4시에 나왔다가 들어서 자고, 10시에 다시 나오고, 막 이런 맞아. 스케줄이죠. 네, 그래도 뭐 그만큼의 이제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있잖아요. 그쵸. 이제 월말이 되면 그게 보이죠. 아, 그래. 오늘 이번 달에 나 너무 힘들었지. 근데 이제 일반 직장인하고 다르게 보상이 그래도 좀 더 나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보상이 확실하니까 일단은. 네,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이거는 딱 직장인들은 8시간 근무 맞나? 8시간 근무하고 쉴 거 다 쉬고 정해진 금액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한 만큼 대비해서 받으니까 뭔가 그런 워라밸 추구하는 사람은 이쪽은 안 돼. 워라밸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쪽은 안 뭔가 되고. 이 안정적인 거랑은 조금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파이어죠. 자다가도 만약에 새벽 4시야. 내가 스케줄이 있어. 그럼 눈을 떠야 돼. 이게 내 매출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성향이 파이어 죽인 사람들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 워라밸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이런 프리랜서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쵸? 안 맞아요. 프리랜서는. 워라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경쟁률은 줄겠네요, 확실히. 그쵸? 아무래도 예전처럼 막 파이어 하면서 막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리고 뭔가 성향들이 욜로적인 성향들이 더 훨씬 많으니까 나를 위한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생각보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직장 일을 내가 딱 하는 만큼만 딱 하고 월급 받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 우리처럼 막 갑자기 일이 막 많았다가 적었다가 막 이런 거를 못 버텨. 우리는 일이 많으면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새 프리랜서 쪽에 경쟁이, 근데 예전에는 너무 다들 치열한 파이어 쪽이라서 경쟁이 치열하고 일타라는 개념이 있으면 막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었어요, 일타가. 근데 요즘 일타는 영원히 일타예요. 왜 그러냐면 밑에서 치고 오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의미를 갖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프리랜서 쪽에선 파이어 쪽이 적어진다는 거, 위험 요소가 적어진다는 거고 얘만큼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렇게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좀 덜할 것 같아요. 일이 오히려 많아서 오는 거지,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옛날에는 양쪽으로 받았거든요, 스트레스. 그치? 경쟁자보다 잘 나가야 되며 일도 많았는데 요즘은 경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이 막 넘쳐나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쪽은 뭐 코로나나 뭐 그런 거랑 거의 상관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샵 손님들은 타격이 있었는데 외부 일들은 이제 계속 있었죠. 연예인 쪽은 전혀 타격이 없었죠. 온라인 방송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프리랜서 쪽은 일단 탑 쪽으로 올라서기만 하면 어느 정도 뭐 직장인보다 많은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요즘 성향의 친구들이 이런 업종에 관심은 있으나 그만큼의 그런 일종의 의사로 치면은 막 뭐 인턴 레지던트 그런 거 과정할 때 이틀 밤새고 하루 자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도 그런 식이라서 그런 걸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메이크업이나 헤어나 이런 쪽으로 크게 성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좀 완전 자본주의 시장이잖아, 거기는. 완전히 자유경쟁. 시장 논리. 남자가 강한 사람이야. 시장 논리가 먹히는 그런 쪽이죠. 10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스텝으로 남는 애가 한두 명이라고. 그러니까 디자이너로 가는 애가 한두 가기는 쉽지 않아요. 네, 디자이너까지 가려면 20-30명에 한 명권. 그리고 디자이너가 딱 돼서 그만두고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허무해지는 거지. 허무해지기도 하고 내던져지니까 내가 손님이 없는 거야. 내가 딱 뭔가 스텝 이제 최고 참였을 때는 내가 약간 뭐가 된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 수석. 어쨌든 수석 스텝. 근데 디자이너가 딱 되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 나도 초기 애기 디자이너였을 때는 30일 중에 한 20일은 놀았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딱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이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딱 됐을 때. 스텝 끝나고. 이제 딱 그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들면서 그때 제일 멘탈이 엄청 흔들려요. 근데 그치. 그런 시간이 이제 지나고 기다리다 보니까 나한테 일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면 열심히 내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걔 그때 나쁘지 않던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지, 나도. 사실. 그때까지만 슬럼프죠, 일종의. 그때가 이게 내 안의 슬럼프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오는 슬럼프죠, 일종의. 근데 그 정체기가 있는 거죠, 정체기가. 그러니까 이제 디자이너가 됐을 때 디자이너에서 이제 실장, 부원장, 원장 이렇게 점핑을 하느냐, 아니면 디자이너에서 못 크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느냐, 이제 이런 그게 가장 위기가, 이 직군에서는 맞아. 디자이너로 승급했을 때 그때가 첫 번째 위기. 딱 디자이너 되고 한 1년이 제일 멘탈이 힘든 시기. 흔들리는 시기.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성과도 없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힘이 있는 헤어 원장이 이제 지명을 해서 파트너로 계속 지명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리랜서 세계는 혼자 일하는 것 같으면서도 팀워크가 되게 중요하고, 자기 관리도 해야 되지만 사람 관리도 전략적으로 해야 하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게 독립심이 강하신 분들, 회사 생활 못 하시겠는 분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회사 생활을 답답해서 못 해. 그런데 이쪽 생활은
더 빡세거든. 그러면 답답하고 지루해서 뭐 일에 성과가 안 보여서 그런다고 징징징징 거리면서 이쪽으로 오면 빡세서 못 버텨서 또 날아가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이래서 싫고 저거는 저래서 싫으면 이제 프리랜서 세계로 들어오는 건 직장인의 세계보다도 훨씬 더 셀프 매니지먼트잖아. 자기가 자기 경영을 하면서 이제 하는 거라서 더 빡센데 이거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직업을 얘기할 때 직장인이 있고 우리 같은 프리랜서들 그래도 우리는 성공한 이제 프리랜서에 속하지만 그리고 성공한 유튜버들 보면 이게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고 이쪽은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버 중에 그냥 뭐 대충 올려봐서 대박 났다 이런 경우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 유튜버들도 대부분 이게 가려져서 그렇지 배우 연기 과정 지도 이런 거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연예인 준비 오래 하다가 유튜버로 빠져서 이제 유튜버가 성공을 하는 거지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부터 일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대박 났다.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유튜버들도 사실은 모델 생활을 했었다든지 뭐 뭔가 있어요. 뒤에 성공한 유튜버들은 뒤에서 한번 실패를 하고 프리랜서들 우리 같은 프리랜서들도 이렇게 10년 이상씩 이렇게 부침이 있는 이런 이제 이게 있는 거고 직장인들이 봤을 때 안 보이는 거지만 유튜버나 연예인이나 이런 이제 청담동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해 보여도 이 뒤에는 굉장히 나 혼자 그 아둥바둥해서 살아남은 나만의 서바이벌 전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연예인, 유튜버 아니면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청담동 헤어 원장님, 뭐 메이크업 원장님들에 대한 그런 환상보다는 이런 얘기를 직접 좀 들어보시는 게 직장 생활에 많이 염증을 느끼시겠지만 이쪽도 함부로 이렇게 직장 생활 실려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 8시간 근무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 24시간 근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예, 강사도 24시간 근무나 마찬가지인데 보면은 왜냐면 우리도 집에 가면 답글 달지 책 쓰지 강의만 딱 하는 게 아니거든. 오전에는 헤어 메이크업 받아야 되지 뭐. 그러니까 이런 프리랜서의 세계가 과연 직장인들의 세계보다 낫느냐 내가 직장인이 안 맞으니까 프리랜서를 해보겠다라는 게 맞느냐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프리랜서 생활도 워라밸을 지키면서 하시는 건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프리랜서인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땐 워라밸을 지키면서 삶을 사시려면 직장인이 오히려 동의하시나요? 아늑한 삶이잖아. 거기는 딱딱 정해진 것만 하면 되잖아. 네.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찾아서 만들어서 해고 쳇바퀴 굴리듯이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어느 정도 굴리다가 조금 쉬고 월급 받고 이게 끝이잖아요. 또 뭐 우리가 이해 못한 직장인의 서러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뭐 만만치 않다 양쪽 다 이제 그래서 이직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뭐 아니면 유튜브 연예인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 예, 저희는 노후를 함께 하기로 한 사회 친구로서 사회에서 친구 사귀는 좋은 예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실감 있게 좀 전해드리려고 오늘 이런 시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